안녕하세요. 잘 보셨나봐요, 여러분? 아주 뭐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데 그냥 시끌시끌하고. 자, 문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비교표 그 특강 확정된 거 아시죠? 21일인가? 이달 21일.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제가 그거를 저번에 뭐 체계도 특강과 달리 체계도 특강 같은 경우는 뭐 적정 인원이 돼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는 못 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인원과 상관없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원에 상관없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에 상관없이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인원에 상관없이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들으세요. 왜 대답이 없어? 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서 실시하는 것만큼 그런 거 들으셔야 돼요. 체계들은 제가 여기 뭐 적는 것도 있습니다만 비교표는 이제 우리가 그 수업에서 공법에만 특이한 특강이거든요. 공법에서는 뭐 6가지 법을 다루고 있고 법마다 비슷한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그 차이점을 모르게 되면은 알아도 헷갈려요. 알아도. 그래서 반드시 비교해서 비슷한 것들을 한 곳에 갖다 놓고서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 그거는 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론이 좀 정리가 돼야지 비교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론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하면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 뭐 하여튼 열일 제쳐놓고 좀 들으시길 바라고. 자, 1번 이제 들어갑시다. 1번. 다음은 국회법의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용도지구로 한번 다 정리를 해보죠. 용도지구는 자, 용도지구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뭐부터 나오나요? 경관지구? 경관지구 또 아주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아예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그렇다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보호지구, 실학지구요,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전체가 9가지입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9가지는 다시 대통령 영의 전환부에 따라 종류가 3분 되는 거 있고 3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경관지구로 하면 종류가 3분이 되죠? 자연스럽게 어느 경관을 뭐 할 것이냐, 자연 경관이냐, 인공 경관인 반대 시가지 경관이냐, 그리고 이제 특화된 특수한 경관이 있죠? 이게 특별한 겁니다. 고도지구는 나눠지는 거 없고요. 방화지구 나눠지는 거 없고, 방제지구는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이냐, 자연 방제, 역시 시가지 방제.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요. 우리 보호지구에서는 보호할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보호지구 종류에서는 보호할 것들 3가지.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 중요시설물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요, 생태계니까 역시 보호할 가치가 큰.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면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으로, 자연과 집단취락으로. 개발진흥지구라면 지나치게 조용하네. 지나치게. 응?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없죠?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류를 묻는다면 종류 5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뜻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자, 우리 경관지구를 하면은 말 그대로 경관을 보호하려고. 경관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영에 따라 나눠지더라도 이곳의 경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이요, 사람이 만든 시가지 경관이요. 특화 경관은 특별한 경관으로서, 여기서 각각 하나씩 특별한 경관 하나씩 떼는 거죠. 자연 경관에 속하는 것 중에서 수변 경관과 시가지 인공 경관 중에서 따로 떼낸 것은 문화적으로 보존주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특수한 경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요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요거는 뭐 뻔하니까요. 자, 우리 고도지구라면 높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높이의 최고한도를 통제합니까? 최저한도를 통제합니까? 높이의 최고한도만 통제한다. 최저한도는 과거에는 통제를 했지만 이건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종류가 나눠질 때는 여기에 따라 최고고도와 최저고도로 나눴었거든요.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거지. 높이의 최고한도를 통제하니까 최고 높이를 정해놓고 그거 이하로 지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넘어서 못 짓는다는 얘기니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려고. 그럼 방제지구라는 건 뭐예요?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려고. 화재는 여기서 봤기 때문에. 방제는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고, 이 방제지구는 이제 요 둘로 나눠집니다. 어느 곳에 재해냐에 따라서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느냐. 완전히 자연 상태, 기존에 사람이 많이 안 사는 해안 하천변 주변. 요거는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전제하셔야 돼요. 자연 상태냐, 이미 개발된 시가지 상태냐. 이곳의 재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과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여기서는 무엇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거는 무엇을 통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사람이 안 사는 곳이니까 건축 제한을 통해서, 기존에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인데 재해 위험이 크다라면 건축 짓지 말아라. 위험한 곳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를 못 제한함으로써 예방하겠다. 그런데 이미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을 제한하는 건 무의미해요. 새로운 인구 들어오는 걸 막아서 뭐합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통해서 예방하겠다고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요 둘을 서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보호지구라면은 일정한 곳에 보호와 보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 보존하겠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랑 요 둘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여기도 뭐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 등이 나올 겁니다. 여기도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주가 큰 건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경관지구의 한 종류고 여기는 보호지구 한 종류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도 이곳의 경관을 보호하겠다. 이곳이 특화 경관이지. 여기서는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이곳의 보호와 보존 이렇게 나와야지. 그대로 해석하시면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이라면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인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여기서 보호하는 중요시설이 무엇이냐를 아셔야 되잖아. 요거는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생태계니까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큰 것이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호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물은 뭐예요? 항만, 공항, 그리고 공용시설,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 학교시설 안 들어가. 학교는 지금은 뭐 남아돈다 그랬습니다. 옛날엔 있었다가 빠진 거라 그랬어요. 요 네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요 네 가지만. 뭐 생태계는 뻔하고요. 우리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만이 가지는 고유 특성이 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취락지구는 고유 특성 중에 하나가 아무데나 못 들어간다. 들어가는 곳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한정돼 있다. 이 취락이라는 것이 사람이 모여있는 부락이라 그랬어요. 모일 취자, 부락락자, 모이는 부락. 이 취락이 낙후돼 있을 때 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법에서는 얘기하기를 취락지구는 어디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느냐,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지역 중에서는 어디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지역 중에서는 오늘 왜 이래요? 다른 건 제가 기억 못해도 이런 건 특별한 것은 계속 강조해서 했었잖아. 지역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도 상당히 나왔을 걸 그거 풀면서 대답 안 하면 지목을 할 거, 지명을 할 겁니다. 지명을. 네? 자, 어디에 지정할 수 있어요? 녹지 비도시, 녹지 비도시. 주상공에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비싼 땅이라 그곳의 취락은 망가지면 스스로 고칠 능력이 된다. 정부에서 도와줄 필요 없다. 녹지 비도시에 힘든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역 중에서는 어디 들어가요? 구역 중에서는 개도시 수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또 아니 진짜 모르는 눈치인데 여러분들? 아니 저는 지금 이거 정리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푸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중에 일부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이참에 문제 해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건데 이거 진짜 모르는 거면 심각한 건데 이거는? 네? 이건 기본 중에 속하는 거잖아 여러분. 개도시 수입 중에서 어디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제가 문제 내는 게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독자적인 문제를 내면 이거 풀어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다음 중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으로 하면 이거 해놓고 나중에 하나 다른 거 집어넣어서 찾기 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응? 원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지역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주고 이 취락지구를 좀 풀어줄 테니까 여기 와서 개발해라. 다른 개발지역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나온 얘기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나중에 등장했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규모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지정하는 목적이나 제한하는 모습이 서로 비슷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지역과 비슷한 것이라 여기에도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법에는 돼 있습니다. 이건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지정할 수 있는 곳. 근데 여기에 따라 0이 나눠지기는 법에서 나눠지기를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을 정부해 주겠다. 요거는 집단 취락이니까 집단적으로 인공적으로 형성된 그런 취락을 정부해 주겠다. 그래서 자연 취락이 특히 여기 녹지나 비도시에 들어가는 취락을 요거를 자연 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존 취락. 집단 취락이라면 새로 인공적으로 집단화된 개발 제한구역 내 취락을 집단 취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법에는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있지만 0의 종류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정할 수 있는 곳에는 속한다지만 여기서 0의 개념을 물을 때는 빠져요. 개념을 물을 때는 빠지지만 특별법에 따라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 종류에는 없지만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잖아.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면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흥하겠다. 제일 좋은 곳이라 했어요. 제일 좋은 곳인데 개발진흥지구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어느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우리 개발용도인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주상공,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요거를 0에 따라 나누는 종류에서도 약간 불일치가 생깁니다. 요거만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요거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해 놨지만 0의 종류 속에서 요거만 빠집니다. 0의 종류 5가지 중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산업유통은 있지만 상업유통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종류는 없다. 종류 속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법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주거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얘기고 산업유통이 산업이니까 공업기능, 유통이니까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얘기고 복합은 둘 이상 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얘기고요. 특정은 그 외의 기능, 그 외의 여기 열거되지 아니한 특정 목적으로 해서 하겠다. 이게 특정 개발이 되는 겁니다. 요거만 종류에 없다. 그랬었죠? 특정효도 제한지구는 말 그대로 특정 용도를 제한하겠다. 주거에 해가 되는 청소년 교육에 해가 되는 청소년 유해시설 등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자, 우리 복합용도지구도 뭐 굉장히 새로 신설된 것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게 개발진흥이고요.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개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규제를 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합용도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원래 지구라는 것이 지역을 보충하는 의미로 지정된다고 했던 건데 어느 용도 지역을 개발 수요가 밀려서 그보다 더 나은 지역으로 바꿔줘야 될 판인데 그렇게 지역을 바꾸기가 번거로울 때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을 바꾸는 효과를 요걸 통해서 내는. 그래서 건물의 입지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한다는 얘기죠. 완화해야지 못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완화한다는 걸 아셔야 돼. 강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합용도지구는 특징이 역시 복합용도지구는 어느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일일개. 매일하는 개모임 이렇게 했던 일일개잖아. 일일개. 여기 개는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을 얘기하고 여기 이름 뭐예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일반 상업은 아니죠? 일자 들어가는 것 중에 일반 상업은 아닙니다.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과 일반 상업이라면 중심과 일반이라면 굉장히 아주 제일 비싼 거, 두 번째 비싼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이상 그 정도로 충분하지. 다른 지역을 바꾸면서 엄청나게 풀어주는 효과를 더 이상 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주거를 준주거 같은 효과를 내려고 일반 공업을 준공업 같은 효과를 내려고 계획관리를 도시지역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여기에서만 지정이 가능한 여기 핵심이죠. 그래서 용도지구에 지금 종류를 했습니다만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작년에는 행위제한을 좀 어렵게 냈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이겁니다. 올해는 이거야. 지구 행위제한도 자 우리 지구 행위제한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면 지역의 행위제한은 세 가지. 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지구의 행위제한은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제한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건축제한에 있다면 근거를 보시라고 했고 그래서 지구의 행위제한은 근거를 보시는 겁니다. 지구의 행위제한은 어디 있느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라 작아요. 용도지역에 전국을 내서 선언한다면 지구는 국지적으로 지역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이 근거는 지역에선 대통령 영위 원칙이었죠. 여기는 도심계획 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지방의회가 정하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 지방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하는 조례로 무엇을 지을 수 있다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은 대통령의 영으로, 지구는 작아서 조례로.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지 않는 예외, 조례에 의하지 않는 예외를 따로 기억하시고 조례에 의하지 않는 예외라면 나머지는 조례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예외 인정하는 게 저 지구 중에서 어디겠죠? 고도지구, 또 취락지구, 또 개발진흥지구. 사실 여기도 복합용도지구도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이것도 0에 있습니다. 0에 있는데 0에 있어도 그 0 중에서 다 조례로 정하는 거 그래서 그냥 오히려 헷갈릴까 봐 이 색깔만 적어놨어요. 그것도 결국 조례이기 때문에. 자, 우리 고도지구에서는 높이가 핵심인데 높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직접 정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조례가 아니고 계획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예외예요. 고도지구는 핵심이 바로 이 높이가, 고도가 높이를 얘기하고 이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높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요거 자체를 지정을 하는데 가장 핵심인 높이를 조례에 맡기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힘들게 관리계획 세울 때 높이도 핵심이니까 높이를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했고 취락지구는 이 고유 특성이 들어가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유 특성을 살려서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면 취락지구는 다시 이제 자연과 집단으로 나눠지니까요. 자연 취락지구라면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니까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인 대통령령. 그래서 국회법 시행령을 보시면 쭉 나와 있고 유일하게 대통령령에 보시면은 4층의 제한이 들어가는 게 이건 자연 취락이에요.
여러분 지역에서 4층 이하자라는 것은 어디서 잇따랐습니까? 지역에서 4층 이하자라는 지역은 세 가지가 있었잖아. 저번 주에 했던 거. 일종 일반 주거. 일종 일반은 저층주택 중심이니까 당연하고 또 녹지를 관리한다. 녹지 지역 전체, 관리 지역 전체. 지구 중에서는 요거 하나예요. 자연취락 지구만. 그리고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 반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위지원근거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특법에 따른다 보시면 돼요. 법과 영 다 들어가죠.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라면은 개발을 진흥해야 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어느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됐다면 그 상태에서 목적이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특징인데 그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기존 지역의 행위제한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죠. 안 된다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곳이든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개발계획, 다른 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개발진흥지구라면 바로 이 계획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으로 어차피 이 계획 세워서 개발하겠다는데 조례에 맡길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안 된다는 거 다 안 된다고 정해놓고 되는 거에 해서 여기에 맞게 개발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라면 기존 지역의 행정을 할 수 있다니까 그때는 바로 지역의 건축제한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나 개발계획 수립하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요. 수립하는 곳이라면 이 계획으로 직접 통제하고 수립을 안 한다면 기존 지역의 행정으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이 점에서 그리고 사실 그 고유 특성을 살려준다는 데 들어가는 거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도 여기마다 무엇을 지을 수 있는 지점지가 0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0 중에서 다시 또 조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도 되지만 안 썼고 이 정도만 해도 요거 아닌 것은 다 조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으로 정하는 이게 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에 이제 옳은 건데요. 1번의 고도지구는 건축 루프의 최저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저 한도가 아니고 최고 한도로 정확히 보셔야 되고 2번의 수변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보호예요. 경관보호. 그럼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가 아니고 특화경관지구가 되지. 특화경관. 이거 어떤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는 게 특화경관이냐. 수변 경관과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이잖아. 경관지구니까 특화경관이 돼야 됩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란 보호지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경관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경관이 빠지고 보호보존 그래야 됩니다. 구별하시는 3번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 보호하는 중요시설물은 항만, 공항, 공영, 규정군사시설, 학교시설을 빼야 돼. 학교시설만 빼면 맞습니다. 4번의 집단취락은 개발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완화. 이걸 강화로 바꾸면 틀리죠.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계획관리는 좋은데 준주거 대신에 일반주거, 준공업 대신에 일반공업 일일계가 되는 거예요. 매일 여는 개, 일일계. 그렇게 어디가 왜 틀린지 잘 보세요. 아유, 그런데 이거 해설하는데 시간 엄청 걸렸네. 이거 지구 전체 설명하느라고. 뭐 1번 문제 뭐. 자, 2번에 방제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 때 집안의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해서 정할 수 있다. 법에 의한 뜻입니다. 방제지구. 혹시 방제지구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화재가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화재는 방화지구이기 때문에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합니다. 이번에 시가지 방제지구는 이미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방역이 필요한 시설 개선 밑줄. 자연 방제라면은 토지 이용도가 낮은
많은 사람들이 안 사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건축 제한 밑줄 그어두시고 요 둘을 여기서는 맞게 했지만 2번, 3번의 둘을 바꾸는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푸시면서. 4번의 풍수의 산사 등의 같은 재해가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같은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방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보통 방제지구도 그렇고요. 모든 용도지구는 기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지 꼭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방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제지구 중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 꼭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정 의무가 있다는 것이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연안 침식 관리구역? 연안 침식 관리구역? 적어두세요. 적어도 그런 거 나왔을 때 없으면 이건 나중에 볼 때 대비해서 자꾸 적어두시라니까 시험지 아낄 생각하지 말고 연안 침식 관리구역, 연안 침식이 하도 빈번히 이루어져서 그 연안 침식을 관리해야 될 그 정도가 되면은 침식이 엄청 자주 되는 곳이라 위험해서 안 돼요. 꼭 지정해야 돼. 그리고 요거 같은 재해가 서로 다른 재해 아니에요. 서로 같은 재해가 10년 동안에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가져온 지역이라면 10년에 2번 이상 똑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정도라면 엄청나게 자주 발생한 거라고 했어요. 10년에 2번 이상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자, 5번의 방제지구 안에서는 재해 발생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뭐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무엇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점자가 나오게 되면 무엇으로 정하는 이게 근거에 대한 얘기라고. 이 근거, 행위제한의 근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지구의 행위제한은 건축 제한밖에 없고 그럼 어디서 정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어디로 정하는?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예외 아니죠? 방제지구는 예외 아니네?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와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땅이 만약에 방제지구 있다 그러면은 이곳에 방제지구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지역상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방제지구니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못 짓게 통제하는 게 있겠죠? 어디를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늘 진짜 왜 이러나 여러분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 지금 이걸 배우고서 못 써먹으면 어떡해. 지금 여기가 저기 어디야? 광명시죠? 네. 광명시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 땅이 방제지구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토지용계 확인을 띄워보면 기본적으로 먼저 용도 지역이 나오죠? 그럼 용도 지역을 살펴봤을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을 보면 국계법 시행령을 보시면 용도 지역이 있단 말이야. 거기를 보면 지을 수 있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지구로서 방제지구도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어디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 조례를 보라고 지금 배웠잖아. 조례를. 이게 그렇게 써먹는 거라고 이게. 지금 봐요. 방제지구안에서 재해방의 장애가 어디 있는데 뭐로 정하는 도심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뭐를 여러분들은 찾아봐야 돼요? 도심계획 조례를 찾아봐야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땅이 고도지구라면 뭐를 봐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열람해 봐야 되고. 지금 방제지구라고 했죠? 네. 그럼 조례를 봐야지. 조례를. 어느 조례를? 어느 도시군 관리계획 조례를? 어느 도시군 계획 조례를? 광명시 도시군계획 조례를 찾아봐야 나오지. 인터넷 검색만 하면 딱 돼요. 광명시 도심계획 조례 한번 쉬는 시간에 쳐보세요. 쫙 나와 그러면. 그걸 보고 들어가면 거기서 지을 수 없는 것이 쭉 열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도 지구도 충족해야 되죠? 지역에서 된다 해도 지구에서 안 된다면 못 짓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배우는데 이걸 금방 배우고 나서도 활용을 못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라면 시험에 나오는 걸 떠나서
시험에 나온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어차피 누가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변호사가 조언을 해줄 겁니까? 법무사한테 물어봐요. 세무사한테 물어봐. 아무도 몰라. 아무도. 심지어는 관계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땅이 어디 있어갖고 어떻게 되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훨씬 이게 흥미롭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3번에. 다음 중 개발전해지고 세분대 종류로 볼 수 없는 거. 이건 쉽게 찾았어요? 네. 상업유통. 산업유통이지, 산업유통. 다른 건 뭐 다. 자, 4번 보시면 국회법상 용도 지구에서 행위제한, 지구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경관지구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조례 벌써 나와야 돼, 조례.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정, 관리, 형성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틀렸잖아.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게 아니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그래서 경관지구에서도 여러분들이 경관지구에 여러분들 땅이 있다면은 그곳의 해당 땅이 있는 특광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를 찾아보면 쫙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거기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있다 없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경관에서는 경관에 방해되니까 아까 방지지구는 재해,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거 못 짓는 걸 정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보호지구 같은 거에서는 지을 수 있는 것만 한정해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무엇으로 정하는 근거 그것만 잘 신경 쓰세요. 자, 이번에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없다. 여긴 고도지구는 예외 중에 하나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이거를 조례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밑으로 거두시고 최고 고도만 지금 통제하니까 그 높이를 초과하는 걸 못 짓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것도 혹시 뭐 이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옳게 적게 옳게 써놓고 여기에 미달되는 거 못 짓는다 그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지금은 최고 한도만 통제하니까 최고 높이를 초과하는 걸 못 짓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생태계 보호지구 예외 아니죠? 예외 아니니까 생태적으로 본질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조례가 정하는 무엇으로 정하는 근거를 잘 보시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집단 칠학이라면 개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특법령 예외 중에 하나죠.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안 개발계획 수립하는 개발진. 개발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단위나 개발계획 수립해야만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수립하는 곳이라면 그 두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이제 조례에 의한 예외가 다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두 계획이 수립되면 이 두 계획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단위나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이지고 이렇게 나왔다면 그 지역의 건축 제한에 맞춰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지금 요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지. 네. 자, 용도 구역 봅시다. 용도 구역. 자, 5번은 용도 구역이에요. 용도 구역이라면 5가지 구역이 존재하죠? 자, 5가지 구역이 개, 도, 시, 수, 일. 이것이 개발제한 구역. 요 밑에 것이 도시 자연공원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요것이 시가와주정 구역. 시가와주정 구역. 요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국회법에서는 요거를 누가 어느 경우에 지정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위 제한하면 근거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 제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근거만 보시면 돼요. 행위 제한 보시면 요것만 국회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더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특별법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행위 제한 근거가. 요것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하고 있잖아. 계획, 특별법, 국회법. 자, 누가 지정하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개발을
못하게 막는 그린벨트라고 했잖아. 이거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요? 넓어서. 더 넓은 게 뭐 있어요?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의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건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원칙적인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작아서 이거 훨씬 둘이 비슷하지만 훨씬 작아. 이거는요 시도지사.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라면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요 말이 붙었을 때만,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그 말이 붙었을 때만 입지의제 최소고요. 보통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주장. 여러분들은 엔진 같아. 엔진. 자동차 엔진 중에서도 휘발유 엔진이 아니고 경유 엔진. 응? 아니 왜 초반에 그렇게 조용히 입을 딱 닫고. 지금 이게 정상이잖아 지금 하는 게. 에? 왜 초반에 그렇게 뭐가 불만이 있어갖고 그렇게 싹 가만히 있었나 그냥 아주. 에? 에? 뭘 몰라서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서 뭐 답하는 것도 뭐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하여튼 좀 늦게 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늦게, 조금 늦게. 이렇게 조금 늦게 좀 발동이 걸렸다가 막 끝나기 직전이면 제일 활발해지죠? 끝나기 전에는 빨리 대답해야 끝난다.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열심히 대답하고. 자, 요거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벨트 아주 넓게 지정하는.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합니다. 왜 도시의 개발을 막느냐? 개발을 막게 되면 도시 주변의 그 자연환경이 보존되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쓰면 여기다 시간 걸리겠네. 이제 쓸데없는 거 그냥 말로 해도 돼. 건전한 생활환경이에요. 건전한 전체 생활환경을 보호합니다. 그거는 여기랑 비슷하지만 주의하셔야 되죠. 여기라면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이라 자연공원이에요. 공원. 그냥 공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도시지역에 있는. 그래서 둘이 서로 비슷합니다만 여기는 산 하나 식생이 양호한 좋은 산지를 자연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자연공원으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대해서. 왜 비슷하냐? 여기서는 넓어서 건전한 전체 생활환경 확보가 목적이라면 여기는 산지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쉬면서 힐링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에 불과하잖아. 여기는 전체적인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고 여기는 같은 건전하다 하더라도 생활환경이 아니고 여가 휴식 공간에만 살짝 제공을 하는. 그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유가 뭐예요? 보안상 이유로도 지정하죠? 군부대 주변에 보안상 이유로. 보안상 이유로 지정할 때도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만 보안상 이유로 지정할 때는 군부대 주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따로 있을 때. 그래서 국방부 장관 등장하는 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보안상 이유로 이거 지정할 때. 그래 행위자 보면 개특법이 끝난 겁니다. 그럼 요거라면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이 목적이고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다른 지역은 안 돼요. 이곳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행위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여긴 개특법, 비슷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끝. 자, 우리 요게 할 얘기가 제일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와 정비역이면은 시가화된다는 것이 어느 곳이 시가지화된다. 어느 것이 엄청난 개발, 시가지가 된다. 시가지화된다. 이게 시가화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화 진행되는 속도가, 개발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속도를 조정하려고 지정한다. 너무 시가전에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 빠른 속도를 개발을 막아서 완만한 속도로 만들고자. 그래서 우리 시가화정구역은 요 지정한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요것도 구역이라는 것이 용도 구역이 기존의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하는 게 구역이라 지역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요건 도시지역이지만 시가화정구역이면은 무질서한 시가저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상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 아니고 무질서한 시가자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우리 배웠던 용도 지역 중에 주상공 들어가지. 들어가지. 좀 더 그런데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도시가 개발 비도시 보존이니까요. 주로 도시지역이면 무질서한 시가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상상을 해요. 근데 주변지역도 된다는 거죠. 주변지역도. 원래 주변지역은 도시가 아닌 걸 전제로 하니까 여기는 원래 개발은 안 되는 땅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불법으로라도 개발을 하는 거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도를 특히 감시를 통해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주변지역에도 이 주변지역이 주로 이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도시적으로 이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만 개발해야 되지 그 옆에 있는 땅을 같이 신도시로 개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개발을 막고자 주로 주변지역에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와 주변지역이 대상이죠. 이곳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시가 진행되는 속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이냐. 조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시가화 유보기간을 통해서 이 속도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시가자랑 관련된 개발 행위를 못하게 막는, 뒤로 미루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시가자랑 관련된 개발 행위를 싹 막아버립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개발이 늦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여기서 핵심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치 아까 고도중에서 높이가 핵심이라 이 높이를 관리기로 직접 정했듯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구역 지정할 때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을 합니다만 제일 핵심인 시가와 유보기한도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도시군 관리기로 직접 정하게 돼 있어요. 저번에 한번 그래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우리 시가와 유보기한 자체도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정하는데 몇 년 사이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게 돼 있고 최소 5년, 최대 20년 사이에서 정하게 돼 있고 이 기간 동안에만 이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와 달리 이거 지정할 때 이것도 같이 관리로 정해주면 이 기간이 끝나면 이거는 자동 실효예요. 자동 실효가 됩니다. 언제 실효가 됩니까? 유보기한이 끝나는 날, 다음 날 실효죠. 다음 날. 모든 실효 규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다음 날이 붙어야만 돼요. 만약에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나는 날 실효가 된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딱 됐는데 만료일이 됐는데 오늘 24일까지 존재하는데 오늘 실효가 된다는 얘기잖아. 끝나는 날, 다음 날 실효가 돼. 다음 날. 그리고 실효가 됐을 때 이 자동 실효가 됐을 때는 이 사실, 실효된 사실을 당연히 고시하라. 이게 실효고시는 당연히 붙는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 행위제한이요 국계법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의 시가와 정에서 행위제한을 한다 하면 이건 국계법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야. 행위제한 근거. 자, 우리 요거 할 때 제가 원칙은 항상 시가와 정에서 행위제한 나오면 요 근거가 떠올라야 돼요. 원칙은 금지가 돼 있다. 개발이 금지. 왜? 유보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개발 못한다 그랬잖아.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중에 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항상 둘로 나누잖아요. 우리 국계법에서는 개발행위를 항상 둘로 나눈다. 공적 개발행위냐, 사적 개발행위냐. 공적 개발행위에 속하는 것이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것을 공적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도중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기타 개발행위, 도중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중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원칙은 금지가 된다. 이런 공적 행위도 원칙은 금지가 돼 있어요. 금지된 걸 전제로 해서 불가피성을 원래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불가피성을 국장이 인정해야만 무려 국장이 나서서 불가피성을 국장이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해서 국장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지 여기에 빠지면 못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기타 개발행위라면 개발행위 허가, 특광시장 운수의 허가, 우리 보통의 특광시장 운수의 허가 이게 개발행위 허가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원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허가받을 수 있는 기타 개발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주로 생업에 관련된 건 농업인의 생업에 관련된 건 어디서나 예외를 인정한다 그랬고 또 공익을 위한 것도 예외를 인정한다 그랬죠. 공익을 위한 것도 또 경미한 거 항상 이게 예외적 인정하는 사유예요. 원칙은 안 돼. 원칙은 안 되는데 생업을 위한 거. 자, 여기를 봐주세요.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생업을 위한 거, 공익을 위한 거, 경미한 거. 제 목소리가 자장가 소리처럼 들리는 건 아니죠? 허가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닌 건 아예 못해. 아예 못해. 예를 들어 우리 보통의 개발행 허가제 가면요. 원칙이 허가예요. 가벼운 게 허가 필요 없고. 보통 개발행 허가에서 뭐 신고되어 있는 건 다른 법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원칙이 안 되고 요 예외 인정하는 것이 최소 허가란 말이에요. 아무리 간단한 것도 신고 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무엇이 생업이고 무엇이 허가받을 수 있는 생업이고 공익이 경매인지는 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느낌 잡아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소 그래도 생업에 관련된 것 중에서 주택의 신축은 그죠? 농업인 주택을 하더라도 신축은 제가 안 된다. 이 정도 선에 좀 써놨었죠? 주택의 신축은 안 된다. 백이하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은 되지만 신축은 최소 안 된다. 농업인 주택을 하더라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인목의 벌채조림 이런 거. 나무 심고 하는 거 시가랑 관련 없다 그랬어요. 다 경매한 것에 들어갑니다. 그래봤자 허가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틀을 잡는. 그 다음에 여기라면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면 이 수산자원을 살아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구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만 수산자원에 살아있는 공유수면,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수면이나 그의 인접한 토지까지도, 인접한 육지까지도 바다 자체는 아니지만 여기도 통제를 해야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면은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땅이라 개발하겠다는 땅이에요.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좋은 거야. 다른 것들은 다 개발을 막는 곳이거든요. 여기만 유일하게 좋은데 어느 곳에 그 정비 촉진하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목적으로 그래서 개발할 목적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만큼 개발되는 이 사람이 지정을 합니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게 효력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름대로 그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정비 촉진할 만한 그런 땅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험에는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 5번 보시고 5번 보시고 아이고. 자,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장은 개발 장벽을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을 때는 보안상 이유로 할 때 누가요? 국장이 무엇을 개발 제한구역 지정사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서 국장을 하는 걸 바꿀 수도 있고요. 요거를 갖고 다른 구역 집어넣어서 찾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자, 이번에 시도사 대도시장은 2개 이상의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의 전분의 일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면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건데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도시정비를 촉진하거나 지역 거점을 육성할 정도로 개발할 만한 곳 상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요 얘기는 나중에 지구 단위기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에도 쓰기 때문에 이것만 한 겁니다. 대중교통 결절지 개념이죠. 대중교통 결절지면 대중교통 중심지라고 했죠. 대중교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돼야 돼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2개 갖고 안 됩니다. 최소 3개.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곳이면은 지역 거점으로 개발할 만한 곳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도 하나를 했고 3번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보호구역에 필요한 경우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보호구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딱 이 2군데밖에 없잖아요.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서 다른 구역에 하면 틀립니다. 4번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장이 수산자원 보호를 해서 공유수면과 인접토지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네. 아우 더워. 자, 5분만 더 하고 싶시다. 6번에 도시 자연공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도시 자연공구역이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하는 거예요. 이번 도시계획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산지 하나 그래서 작고 도시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이면 틀려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한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면은 어느 구역 지정할 때 모습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잖아. 개발제한구역이잖아. 요거는 도시민의 건전한까지는 좋은데 생활환경이 아니고 여가 휴식공간 제공, 그 말로 바꿔주셔야 돼. 여가 휴식공간. 여가 및 휴식공간. 여가 생활하고 휴식하라. 이게 거기서 간단한 겁니다. 3번에 도시자연공구역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는 곳에 하나. 행위지 않는 관리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법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7번은 시가화 정구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은 있는데 시가화 정구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맞아요. 국장이 여기가 틀렸어요. 앞에는 좋아요. 지정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까지는 좋습니다. 국장이 틀렸어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국장이 지정한다 나오려면 그 앞에 국가기획과 연계가 필요한 그 말이 붙어야만 국장이라고 했고요. 2번 시가화 요구기한은 5년 이상 20년 내 범위에서 정하되 관리구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틀렸죠? 이것도 핵심 기한이라 도시군 관리구로 직접 정합니다. 직접 정해요. 3번의 시가화 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효력 상실하는 경우 만료된 날? 다음 날이 들어가야 돼요. 만료된 다음 날이 들어가야 돼요. 다음 날. 4번의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에만 지정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이잖아요. 주상공에만 지정이 가능한 곳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주상공에만 지정이 가능한 곳은 뭐가 있었나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가 너무 심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심한 곳이라면 단순한 주변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 전체도 아니에요. 도시지역 전체라면 녹지도 들어가잖아. 주상공입니다. 주상공에만 지정이 가능한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요거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니까 무질서한 시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면 다 돼요. 좀 더 넓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입니다. 구별하시라고 일부러 낸 거예요. 5번에 이 구역에 지정 당시 공사에 착수한 자로서 그 구역의 결정 고시로부터 3월 내에 공사 내용을 신고한 자 3월 내 신고 공사 개성할 수 있다. 이거는 기득권자 보호 규정이죠. 원래 새로운 관리계획 들어섰을 때 공사에 착수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모든 기득권자 보호의 공통점이고 공사에 착수한 자는 원래는 그냥 할 수 있다죠. 신고도 필요 없죠. 그런데 시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는 시가화 주정구역이잖아. 시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3월 내 신고가 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1, 2, 3, 4번이 왜 틀리는지를 정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공부용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이 1, 2, 3, 4번 지문에서 이 버릴 만한 지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진짜 훌륭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용으로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보시라는 겁니다. 1회 때 문제보다 좀 더 어려웠어요? 지금 어때요? 2회 문제가. 뭐 1회 때는 막 뭐 일찍 풀고 막 그러시더니. 수준 비슷해요. 자, 쉬세요. 1시간 하셨어요.